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오늘 백수 7일째네요. 7일째. 마카오만 떠나면 모든 게 다 행복하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일상은 편안하지만 또 이제 이 나이 가장들이 설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며칠 동안은 좀 이렇게 쉬면서 나머지 인생, 뭐 벌써 나머지 인생 얘기하니까 웃기네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제가 큰 일들이 뭐한 3개 정도 있었죠. 어려서 운동 많이 해서 체육관에 있다가 헬스클럽 하다가 그 다음에 중고차 시장에 넘어가서 중고차 또한 10년 하고 또 마카오 혈혈단신 가갖고 마카오에서 또 7년 동안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야, 이제 또 4번째 장이 열리는데 뭐 유튜브로 이거 해갖고 먹고 살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좀 여러분들이 우려를 해주시는데 너 뭐 먹고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글쎄요,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동생은 형 명동 와갖고 노점상해 자리 봐줄게. 또 좀 전에 만난 동생 형 대리운전해 이러는데, 야, 좀 기다려 봐라. 뭐 무슨 직업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직 좀 기다려 봐라. 오늘 오랜만에 이제 동생 재민이하고 뭐 저기 또 편집해줄 동생하고 너무 기분 좋아서 1년에 몇 번 안 마시는 술 마시고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새벽 3시인데요. 또 새벽 3시에 밖에 나와갖고 혼자 또라이처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엄청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 젊은 친구들이 특히나 사장님 할 거 없어요. 한국 가갖고 뭐 좀, 마카오 가갖고, 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데, 저 젊었을 때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저 이제 어려서부터 체육관에서 헬스클럽을 했었죠. 근데 국가대표 보디빌딩 선수들을 수발을 3년을 들었어요. 3년을. 그 머리에 점나신 분 있잖아요. 대머리 빡빡이 형님, 한동기 선수, 그다음에 권만근, 다 미스터 코리아 출신들이에요. 그다음에 정봉기, 다 선배님, 노우현 이런 형들 다 선배 형들, 그 형들 다 기구 끼워주고 시다바리 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 친구는 이제 강경원이라고 미국에서 프로 보디빌딩 선수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뭐 김병수, 올드한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런 형들 다 수발 들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3년을 수발을 들었지요. 운동 배우면서. 제가 운동 선수를 한다 그러니까, 야 철봉아, 꿈 깨고 나가서 임마 돈 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무슨 나한테 꿈 깨는 소리를 하냐 자꾸. 나 운동하고 싶다.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생선 가게, 야채 가게 이런 걸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24살 때 정말로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20살 때서부터 1분 1초 이렇게 시간 단위로 쪼개면서 새벽에 가락시장 가갖고 아버지가 물건 띄시면 제가 차로 받아다가 가게다 놔두고 아침밥 먹고 운동하러 가고, 또 점심 때 어머니가 생선 받으러 가시면 그거 모셔다 드리고 또 운동하고, 또 저녁 때 가게는 잠실, 집은 성남, 어머니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개인 생활이 없었어요. 그 생활을 3년 정도 했거든요. 아버지 저 헬스클럽 좀 해보고 싶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고심 끝에 헬스클럽을 차려주셨지요. 헬스클럽을 차려주셨는데 이건 그 부모님의 피와 땀, 눈물 뭐 이런 거, 제가 연탄 배달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아버지 연탄 배달 하시는데 계속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탄을 800장을 다 날러야 돼요. 그러면 노인네 혼자 그거 다 날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도와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탄 배달하고 그거 다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그랬어요. 놀러 나가고. 그렇게 되게 어렵게 살아왔거든요. 뭐 꽃길만 뭐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아시잖아요. 흙수저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이제 돈 쉽게 벌려고 하고, 마카오가 물론 큰 돈이 움직이는 곳이지만 절대 쉽게 버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이제 전 재산 해갖고 헬스클럽 조그만 거를 차려 주셨을 때 제가 그 헬스클럽 자리에 건물에 100번도 더 가봤어요. 100번도.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올라가보고 기구는 어디에 배치해 놔야 돼. 그러면서도 국가대표 선수들 헬스클럽을 경기도 고양시에서 했어요. 화정동에서. 화정에서 지하철 3호선 타고 오금동까지. 그때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던 곳이 오금동이었어요. 2시간 계란 삶고 닭가슴살 삶고 고구마 삶아서 가방에다 넣어놓고 지하철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고 운동하고 수발 들고 또 다시 헬스클럽으로 와서 근무하고. 그래서 두 가지 다 병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전문 실업팀 들어가는 그런 운동선수로서의 길은 그때 포기하고 이제 헬스클럽에 매진을 했지요. 조금 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40평 정도 됐어요. 보증금 7천에 월세 140만 원. 거기에서도 또 뭐 한 달 매출 한 1,000만 원 이렇게 올랐었는데요. 아, 숙소가 없어서 여자 탈의실에서 잠을 잤어요. 저는 여자 탈의실에 보일러 이렇게 바닥 깔아놓고 여자 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형들이랑 불러서 같이 했는데 그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뭐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서 밤 12시까지 헬스클럽을 저 혼자 봤지요. 그러면 12시에 끝나면 샤워실 청소를 하거든요. 뭐 머리카락들, 샤워실에 뭐 여자들 생리대, 피 묻은 생리대, 머리카락, 털, 이거 제 손가락으로 다 일일이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청소 깨끗이 하고 그랬거든요. 칫솔, 치약 갖다가 유리 매일 닦고. 아,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이제 또 건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 넓히고 싶었어요. 체육관을 넓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 바닥 팔 때서부터 100번이 뭐예요? 바로 옆이니까 1000번 정도는 가봤던 것 같아요. 1000번 정도. 1000번 정도를 가보면서 계속 이렇게 여기로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러는데 세탁기 이제 화장실에다 세탁기를 놓고 지금처럼 빨래를 맡기고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빨래를 제가 지금도 빨래하고 설거지를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도와줘도 수건을 하루에 몇백 장씩 세탁기 돌려서 탈수해서 털어서 널고 개고 털어서 널고 개고 회원들 지도하고 낮에 청소하고 또 내 운동하고 밤 되면 청소 다시 하고 쪼그리고 침낭 하나 갖다가 그렇게 여자 탈의실에서 자고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다 보냈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헬스클럽을 확장을 했지요. 정말 뭐 꿈 같았지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가리키고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똑같이 생활을 했었고 코치들 뽑아서 이제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26살, 27살 때 바닥에 거기는 이제 건물이 새 건물이고 그래서 바닥에 보일러가 안 들어오게 했었어요. 못 들어오게. 그 바닥을 코일을 못 갈게 하더라고요. 전기장판도 없고. 그래서 찬 바닥에서 그냥 이불 하나 끌고 쓰러져서 자고 일어나고 그 생활 1년 했더니 다음날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이렇게 하는데 눈이 이렇게 매운 거예요. 비누 해갖고 세수를 이렇게 했는데 눈이 매운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왜 이러지 이러고 해갖고 거울을 이렇게 쓱 봤더니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게 구안화사죠. 구안화사. 그러니까 이게 좀 세지면 중풍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찬바닥에서 자고 옛날 어른들 큰 바위에서 낮잠 자면 입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26살 반, 27살 되기 전에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야, 이러다 뒤지겠다 싶어갖고 한 달 동안 침 맞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었어요. 저도 지금 이제 뭐 도박이랑 안 어울리게 생기고 뭐 바르게 생겼다. 바르긴 뭐가 바릅니까? 개코나. 도박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서 구슬치기, 쌈치기, 짤짤이서부터 시작해갖고 괜히 뭐 딱지 먹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와중에 헬스클럽 그렇게 하는 와중에 또라이 새끼가 20살 때 잠실에 석촌동에 엄마손 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경마장이 있었어요. 경마장이. 뭘 안다고 20살 먹은 새끼가 경마장을 갔는데 그 짬내고 운동하고 그때는 보디빌딩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 짬내 갖고 자전거 타고 경마장 가갖고 배팅하고 오고 그러다가 3,000원씩 내구멍을 이렇게 엮었는데 그게 딱 20살 때예요. 3,000원씩 내구멍을 피아노는 안 치고 내구멍을 엮었는데 뭐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봉정암 400점 3배 복승식이 20살 때 터진 거예요. 3,000원이 걸렸더라고요. 그때 받은 돈이 120만 3천원. 지금 제가 47이니까 27년 전 일인데요. 정말 생생해요. 네 마리가 이렇게 쫙 뭉쳐서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뭘 했느냐. 친구들 다 불렀죠. 친구들 밤중에 다 불러갖고 야 째자. 그래갖고 동해안에 강릉에 또 차 렌트카 빌려갖고 동해안에 가갖고 친구들이랑 술은 못 마시거든요. 그래갖고 회 먹고 뭐 하고 그렇게 즐겁게 보냈었지요. 그 다음에 갖다 준 돈이 경마장에만 엄청납니다. 그 또 경마장 이제 20살 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잠실에 지금은 없어졌더라고. 잠실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잠실병원에 잡부로 들어갔죠. 잡부로 일당 35,000원씩 받고 잡부로 들어갔는데 친구랑 이제 벽을 까는 거예요. 오한마 갔다가 벽을 까는데 저는 이쪽에 있고 친구는 반대쪽에 있고 내가 한번 까고 친구가 한번 까고 내가 한번 까고 친구가 한번 까고 친구가 깔 차례니까 이제 이렇게 반대편에 서 있었지요. 빡 소리가 나면서 눈이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눈알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적 벽돌로 쌓아놓고 그 위에 세멘을 바르잖아요. 뒤에서 까니까 반대쪽에 있던 세멘이 충격에 튕겨져 나가갖고 이만해요. 이만한 세멘트가 제 눈에 이렇게 와서 박힌 거예요. 친구는 멀뚱멀뚱 보고 서 있어요. 저는 눈깔이 빠진 것 같은데 갖고 이렇게 눈을 붙잡고 이렇게 이제 앞이 잘 안 보여. 한쪽 눈으로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봤더니 피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눈에서 뭐가 계속 쏟아져서 눈깔 빠졌다. 야, 20살에 장님 애꾸는 되게 생겼구나. 개 눈깔 박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열어보니까 눈은 빨개졌는데 피가 아니더라고요. 피가 아니고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날 멀쩡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잤지요. 근데 눈이 계속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다음날 조그만 안과를 가봤더니 야, 큰 병원 가야 되겠다. 큰 병원을 가봤죠. 큰 병원 갔더니 각막 맨 앞에 각막 찢어지고 그 뒤에 있는 망막 깨지고 그 맨 뒤에 있는 수정체까지 깨졌어요. 수정체까지 깨졌는데 그 뒤로 시신경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다행히 시신경은 끊어지지 않아서 장님될 가능성은 없었는데 그때 이제 눈 알맹이를 꼬맸어요. 각막이 찢어졌으니까. 꼬맸는데 계속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백내장까지 와서 사람을 이렇게 정면으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 눈 동자 안에 하얀 게 둥둥 떠다녀요. 그 개눈깔 박은 것처럼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백내장인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 병원에 갔지요.
노동청에 뭐 얘네 대충 많이 안 다친 걸로 생각을 해갖고 그 뭐 산업재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혼자 강남에 있는 뭐 노동청인가 거기 가갖고 막 책상 뒤집어 엎고 진짜로 그랬어요. 20살 때 나 혼자서. 이 뭐 하는 짓이냐. 나 지금 20살도 안 먹, 20살밖에 안 먹은 새끼 눈깔 빠지게 생겨갖고 애꾸는 되게 생겼는데 이딴 식으로 할 거냐. 걔 난리를 쳐갖고 그쪽에서 이제 뭘 써서 산업재해 하게끔 해서 저쪽에 성남에 있는 인하대 병원 가갖고 백내장 수술하고 수정체 갈아 끼우고 그래서 인공 수정체라고 뭐 좋게 잘 나왔어요. 지금 27년 동안 잘 쓰고 있는데 20살 때 그런 큰 시련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철 들어갔고 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20살 때서부터 한 3, 4년 동안 뭐 배추 장사, 그다음에 그 전에 연탄 배달했었고 배추 장사, 그리고 뭐 야채 장사, 생선 장사 이렇게 도와드리고 드디어 이제 헬스클럽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헬스클럽을 그렇게 조그맣게 차린 다음에 그렇게 가니까 정말 꿈만 같은 거예요. 꿈만 같은 거. 경마 얘기야. 20살 때 경마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멍청한 새끼가 노동청에서 산업재해 뭐 9급인가 뭐 이렇게 받아갖고 일당이 35,000원이잖아요. 그 일당 해갖고 1년치인가 이렇게 35,000원에 70%인가 주더라고요. 그 매달 이렇게 그 휴업급여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게 한 2천만 원 되더라고요. 1년. 그거 모으고 거기에서 보상금 받고 한 2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때 주병진이 하는 제임스 딘이라는 빤스 회사가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그 대리점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돈을 경마장에다 갔다가 다 꼬라 박았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거 돈은 날라가고 헬스클럽 이렇게 한번 조그만 40평에서 120평으로 옮기고 120평으로 또 하다가 그 사장이랑 잘 만나서 또 다시 사장이랑 동업을 해갖고 300평짜리로 고양시에서 제일 큰 헬스클럽을 하다가 다단계 사업에 빠져서 저쪽에 돈 쉽게 벌고 싶었죠. 어린 나이에 27살에 체육관에 20시간, 막 18시간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돈도 지랄이고 다 싫어서 그렇게 해갖고 싹 팔아서 다단계 사업에 꼬라 박아서 중고차 떴다방으로 가게 됐어요. 요게 이제 제 젊은 시절에 잠깐 열심히 살았던 것서부터 도박의 피가 흘렀던 것들 그렇게 이제 흘러왔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 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데 마카오나 이런 카지노 쪽이나 이런 사행 쪽으로 스포츠 토토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바카라도 많이 하고 저는 토토 온라인 이쪽으로는 완전히 저건 100% 사기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왜 옛날에 먹튀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냥 돈 따면 뭐예요? 1억 따면 뭐 할 거야? 안 주는 걸.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서 많이 보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우연히 보는 것도 있지만 바카라, 카지노, 마카오, 강원랜드 이런 거 검색하면 뜨는 게 제 카지노잖아요. 그쪽으로 치우치고 싶지 않고요. 전 단도박도 아니고 알고 하라 이랬지만 제 철봉TV 이거의 목표는 나중에 가면 여행, 뭐 오지 여행도 괜찮고 내상 방지 여행,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뭐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뭐 일본도 생긴다고 하니 일본, 뭐 미국도 이렇게 해갖고 전 세계를 그냥 유튜브가 잘 되면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잘 찍어서 에피소드랑 이렇게 해서 내상 방지도 되고 유익도 하고 이렇게 당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방송을 이끌어 나가고 싶은 게 저의 백수 일주일 차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그 꿈이 올 연말
내년 정도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친구들도 허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확천금 누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동생 같고 조카 같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살았었어요. 누구 못지않게. 지금도 얼굴 까놓고 쪽팔리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솔직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일 1 영상은 못 올리지만 하는 데까지 진솔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8,400명 넘었는데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그게 정말 감사합니다. 일일이 댓글 못 달고 답글 못 달고 하트 못 날려드리지만 마음속에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튼 짓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